그런 게 아니오. 부모님의 묘라는 것을 알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 것이오. 어떻게 알았나요? 숙부님을 뵈었소. 이번에 황해 병사에 제수된 박치문 영감 말이군요. 그러하오. 숙부님이 사저와 부치는 25살이나 차이가 났음에도 각별하여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셨소. 그리고 지난번 사저와 여기에 왔을 때 사저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소? 두 분의 말이 겹쳐지며 이곳이 부모님의 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오. 박치문 영감을 만났다면 오해는 풀렸나요? 그렇소. 숙부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세히 들었소. 사저가 부친과 각별하게 지냈음을 말이오. 사저가 상왕 전하께 부친의 무고를 간언하며 했던 말들 모두 들었소. 조금 전에 와서 사저가 부모님을 여기에 안장했다는 말도 들었고 부친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5년이나 각고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도 알았소. 사저. 내가 경솔하고 성급하여 의금부 구간만을 보고 사저를 부친의 원수로 몰고 갔던 것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음을 아오. 사저. 진심으로 사죄드려요. 아니에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누굴 탓할 순 없어요. 서찰을 내가 바꿔치기 하지 않았음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비가 내리던 그날 요화당에서의 일이 없었다면 사제가 서현창 대감의 아들인 줄 여태껏 몰랐을 테고 사제도 내가 공주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잘 된 일 아닌가요? 이제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사저. 정말 무어라 할 말이 없소. 내가 사저한테 한 말들 나조차도 용납되지 않소. 100번을 사죄한들 사저의 마음에 상처 치유될 수 없음도 아오. 사제. 나는 다 잊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거늘 사제도 다 잊어요. 사저. 서무는 이혜진을 와락 껴안았다. 다시는 사저를 놓지 않겠소. 미안하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사제. 더 세게 안아줘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애정을 확인이라도 하듯 꼭 껴안고 있었다. 서무가 서서히 양팔로 이혜진의 허리와 등을 잡고 이혜진의 상체를 기울였다. 서로의 얼굴이 마주했고 오고 가는 눈빛 속에 애정이 꽃피는 순간 서무는 이혜진의 입술에 자기의 입술을 살며시 댔다. 잠시 그렇게 있었다. 지금만큼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혜진은 가슴이 가늘게 떨려옴을 느끼며 서서히 서무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이혜진의 입술에서 떨어지며 서무가 말했다. 사저. 부모님을 편히 안장해줘 고맙소. 이 은혜 각골란망이오. 그런 말 하지 마요. 부왕의 허락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상왕께서 사저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였나 보오. 맞아요. 아, 참, 두 분께 인사드리지 않을 건가요? 이 말에 서무는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정중히 절을 2번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불초 소자 오늘에야 인사드림을 용서해 주세요. 소자 기필코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서무는 일어나며 이혜진을 정이 담뿍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저. 부친의 서찰을 발견했다니 정말이오? 그래요. 5년 만에 드디어 내 가슴에 의문으로 남아있던 서찰을 바꿔친 경위를 알았어요. 지난번 개성부에서 송유수를 만난 것은 그 때문이었어요. 하며 이혜진은 개성부에서 송세옥과 나눈 이야기를 서무에게 해주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영원히 묻힐 뻔한 비밀을 밝혀준 청년 스님의 용단에 감사를 드려야겠소. 사제. 며칠 전 청룡사에 가서 스님에게서 받은 부친의 서찰과 청년 스님이 송유수에게 보낸 서찰은 요화당에 보관하고 있으니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리고 한양을 다 뒤져서라도 서찰을 모사한 서수와 피봉의 인장을 위조한 자를 찾아야 해요. 그들만 찾을 수만 있다면 의금부에 보관되어 있는 서찰이 가짜임이 확실해져요.
더구나 서대감에 진짜 서찰이 있고 박대치기한 증인도 있으니 서대감과 교분이 있었던 신료들의 마음을 움직여 상소를 올릴 수만 있다면 전하께서 재조사를 명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사저. 서무가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이혜진을 바라보면서 불렀다. 그런 감격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응당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한 오랜 세월이 흘러 어려운 일일 터이지만 반드시 그날 이 나인을 협박한 그자도 찾아내야 해요. 사저.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오.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소. 함께 움직일 텐데 뭐려. 그들은 진달래가 만개한 인왕산 자락을 따라 싱그러운 꽃 내음을 맡으며 발걸음도 가볍게 내려갔다. 임금 이경은 미복 자맹에 나섰다. 말이 미복 자맹이지 실은 이해나를 보러 나온 것이었다. 오늘은 내금의장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궁을 나왔다. 남촌 선무관을 가기 위해서였다. 임금은 가는 내내 어떻게 이해나를 불러낼지 노심초사했다. 의명과 함께 나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개천 수표교를 건너 구리개로 접어들 무렵술에 취해 떠들썩하며 걸어가고 있는 한 무리의 패거리들을 보았다. 모두 5명이었다. 임금은 그중 1명이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을 더듬던 임금은 그가 바로 전 천지문 좌호법 김수림을 생각해냈다. 김수리라? 그가 어찌 이곳에? 임금은 혼잣말을 하다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다. 이해나를 만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일단 김수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어쩌면 오늘 큰 수확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임금 말고도 누군가가 김술 일행을 미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남자 1명과 청의 낭자 그리고 백의 낭자가 서로 이야기해가며 그들의 길을 가는 척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분명히 김술 일행을 뒤쫓고 있었다. 임금은 흥미로웠다. 누구들일까? 무엇 때문에 김술을 미행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임금은 김술과 이들 3명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구리개를 지나 남촌 남산골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김술 일행이 골목 안쪽으로 자취를 감췄다. 뒤를 따르던 3명이 그들을 쫓아 골목 안쪽으로 꺾어 들어갔다. 잠시 후 골목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싸움이 붙은 모양이었다. 미행이 들킨 것이리라 임금은 생각하고 서둘러 그들이 들어간 골목 밖에서 정황을 살폈다. 김술 일행이 술을 먹었다고는 하나 일문이 고수들이었다. 미행하고 있던 3명과 잘 어우러져 싸움이 한창이었으나 미행하고 있던 3명이 점점 우세해졌다. 특히 낭자 2명의 검술은 우아하고 현란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임금의 눈이 빛났다. 백의 낭자가 쓰는 검법은 화조검법이었다. 예나 낭자? 왜 그녀가? 임금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김술의 검이 남자의 왼팔을 뚫었다. 남자의 팔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이를 본 청의 낭자가 그에게 가서 재빨리 지혈을 하고 상처를 살폈다. 이해나도 그에게 다가가 소매에서 조그만 단지를 꺼내 청의 낭자에게 주면서 무엇이라 말하자 청의 낭자가 이를 받아 단지를 열고 흰 가루를 남자의 팔에 뿌렸다. 이 혼란한 때 김술 일행은 멀리 주렛남을 놓아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다. 임금은 따라갈까 했으나 김술이 나타난 이상 문희련의 거취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다. 그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해나를 만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만날까 고심하고 있던 차에 여기서 이해나를 본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었다. 임금은 골목으로 들어가며 이해나를 불렀다. 예나 낭자. 이해나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임금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이해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 만면에 미소를 띠며 물었다. 그대, 어떻게 이곳에? 청의 낭자와 부상을 입은 남자도 임금을 쳐다보았다. 우연히 지가 가다 싸우는 소리가 나서 와보았어. 한대 낭자야 말로 무슨 일로 싸우고 있었던 게야? 그대, 나한테 묻지 마라.
여기 이분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하며 이에나는 싱긋이 웃으며 임금에게 2명을 소개했다. 이분은 선무관 소주 현인중 공자, 그리고 여기 언니는 남수련 낭자라 한다. 만나서 반갑소. 나는 남촌에 사는 선비 이경이라 하오. 현인중과 남수련도 임금에게 예를 표하곤 고개를 숙였다. 남수련이 이에나에게 물었다. 예남에, 이분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야? 이 공자와는? 이에나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임금이 말했다. 예나 낭자가 위험에 처한 나를 구해준 적이 있어. 그 당시 낭자가 한양이 처음이라 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현관주님께 낭자를 부탁하였다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관주님은 어찌 아시는지요? 하고 현인중이 물었다. 하하하. 오래전부터 술친구 올시다. 한데 무슨 일로 싸우고 있었소? 이 낭자에게 한양 구경을 시켜주려고 나왔는데 마침 술에 취해 떠드는 자들이 있어 보았더니 마침 우리가 찾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본거지를 알아내려 미행하다가 그만 발각되어 한바탕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부족하여 상처만 입고 말았군요. 상처는 괜찮소이까? 괜찮아요. 다행이요. 2분. 예나 낭자와 꼭 가야 할 데가 있는데 보내줄 수 있소이까? 그럼요. 그치만 예남에는 도성지리가 어두우니 나중에 선무관으로 데려다 주어야 해요. 하고 남수련이 임금의 말에 대답했다. 고맙소. 그렇게 하리다. 2분 보증하시오. 임금과 이에나는 이들과 작별하고 골목을 나와 구리개 쪽으로 걸어갔다.